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상쾌 통크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전남숙천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근택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입니다. 오늘 마중물 토크는 이걸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셔서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에 입주를 했어요. 윤석열 당선자가 다음 주라도 좀 뵙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묘합니다. 어쨌든 본인을 수사했던 당선자가 같은 당, 본인이 소속돼 있던 당에 이제 당선자가 된 건데 만나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만나지 않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기가 쉽지가 않다. 되게 애매모호하죠. 만나셔야죠. 지금 뭐 당선자가 전직 대통령을 만나자고 인사드리겠다고, 뭐 국정에 대한 지혜를 얻겠다고 하면 안 만날 명분이 없을 것 같고요. 예. 너는 나를 수사했으니까 나는 너를 절대로 만날 수 없어.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잡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을 안 만나고 이런 형식이면은 이게 국민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사인이 어떻게 예. 받아들여질까 상당히 좀 복잡 미묘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어쨌든 제일 좋은 그림은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당연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그림이 되는 게 당연하죠. 좋은데. 그렇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사실은 좀 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비교했는데 어쨌든 윤석열 당선자는 다음 주에라도 뵙고 싶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게 좀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이랬잖아요. 나중에 조율하자. 예.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안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만나는 있죠. 그 얘기잖아요. 네네네네. 다음 주에 만나자 뵙고 싶다 했는데 나중에 조율하자는 얘기는 언제 한번 밥 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죠. 이게 언제가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부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네네. 다음 주는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 이게 서로 어찌 보면 이제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지금 건강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난 아직 그 만날 생각이 없다라는 표현일 수 있거든요. 돌려서 한 것일 수도 있어서 네. 조용히 그냥 예를 들어서 특사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메신저를 보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뵙고 싶다 그랬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안 보게 되면 만남을 거절한 게 되니까 이쪽이 네.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거를 성급하게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할 거였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예. 이미 거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분이셔서 네. 이번에 투표할 때도 굳이 남색 코트를 입고 야, 투표를 그렇죠. 하셨습니다. 네. 항상 색깔을 맞춰가지고 투표하시던 분인데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삼성병원에서 나올 때 보면 양쪽에 뭐 황교안 총리, 최경환 부총리, 김기춘 실장, 뭐 조윤선 수석 다 와 있었는데 네. 그쪽을 보고 얼굴을 빙긋 웃긴 했지만 가서 이렇게 손을 잡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 오랫동안 서 있는 사람들인데 김재원 수석 네네. 다 있었는데 그리고는 그냥 인터뷰를 잠깐 짧게 하고 바로 차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나고 할 때 시그널이 될 만한 거에서 굉장히 진중한 성격이시기 때문에 그 지금 아무 조건 없이 이걸 만나면 뭘까요? 이게 어떤 이미지를 진짜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리고 본인은 굳이 만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급한 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취임식 참석도 윤석열 당선인은 초청을 하겠다 그랬는데 과연 올지 그것도 뭐 건강을 핑계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건 윤석열 당선인이 아닐까 싶어요. 전 변호사께는 좀 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인터뷰긴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그건 이제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기입니다.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 이제 요 발언인데 이렇다 보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해석들이 분분한데요. 전 변호사님은 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좀 나간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시장으로 밀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뭐 뭐 조원진 그런 해석도 대표의 있죠. 주장도 있고 네. 그러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퇴원하시는 거 보면서 제일 눈여겨본 게
물론 다행인 일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건강이시라면 그 대선 전에 메시지를 내시는 게 과연 불가능했을까? 근데 저는 가능했는데 자제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그냥 제 추측이지만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가 안 그래도 굉장히 치열한데 좀 그렇죠. 본인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어떤 누구 하나를 선택해서 뛰어들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 당연히 다른 후보들로부터는 굉장히 큰 뭐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네네네. 또 본인이 뛰어드셨다가 원하는 후보가 안 됐을 때는 또 이제 사실은 입지가 또 굉장히 좁아지니까요.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역할을 하시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전국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크시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원론적으로 좀 찾아오는 분들한테 뭐 조언 정도 해주는 그런 정도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예. 정치적인 메시지예요, 당연히. 이루지 못한 꿈, 또 다른 이들의 목. 그 얘기보다 이제 좋은 인재들이 저의 대구의 고향. 도약을 이루고 고향이죠. 고향이라는 걸 강조했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발전을 한다. 좋은 인재들이 대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퇴임해서 지금 병원에서 퇴원 치료받다가 오신 분의 첫 메시지 치고는 굉장히 정치적이죠. 그리고 내 힘을 보태겠다는 얘기는 거기에 내가 일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꼭 뭐 지방선거만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봐요. 아 그냥 이제 향후 정치적 대구와 행보에 대한민국을 대해서. 얘기했고 좋은 인재에 내 힘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에 대한 지지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그날도 뭐 5천 명, 1만 명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는 그냥 좀 뭐 거의 정치적 메시지를 안 내렸다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친박 아니면 본인의 어쨌든 지지 기반으로 한 뭐 누굴 특정을 지지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꼭 이방 지방선거는 아니더라도 네.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영향력을 갖겠다. 저는 그런 의사 표현을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 천하람 변호사님 분석이 그래서 조금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어쨌든 타댁되고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가급적 발언 안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그건 그거고 입장은 제 입장이고 객관적인 분석은 달리 해야 되니까 네네네. 이 정도 발언 나올 수 있으면 대선 때 발언할 수 있었죠. 그럼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안 해준 거예요. 아 제가 볼 말하자면 때는. 그러니까 굳이 나설 수 있는데 네. 그냥 참으셨다. 네, 구원을 풀고 뭐 정권 교체를 위해 도와달라라고 국민 메시지를 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거리두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윤석열 당선인이면 아니면 뭐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 본인 입장에서는 아직 구원을 풀기에는 예. 그리고 본인이 뭐 직접적인 현역 정치인이면 포용의 정치학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큰 핫 이슈가 될 거다. 장 교수님 여기까지 듣고 정리하죠. 저는 당위성의 문제로 접근을 하다 보면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은 현실 정치에 어느 정도 관여하겠다라는 현 변호사님하고 김 변호사님 말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떠났으면 좋겠고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말로부터도 떠났으면 좋겠는데 유영하 변호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정말 많이 아껴요. 그래서 2012년인가 2016년 2012년대 총선 때에도 공천을 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특히 2016년 저희가 당 대표를 할 때 예. 청와대에서 옥세런 때, 예? 옥세런 할 때인가. 예. 유영하를 집어서 내려왔었어요. 공천을 준다 무조건. 예. 그래서 저희가 유영하 변호사는 공천 안 된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청와대랑 갈등에 그러니까 총선 공천 갈등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한 명이 어허, 유영하 변호사였어요. 그렇군요. 진짜요? 그 정도로 유영하 변호사를 엄청 챙겨요. 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 나왔네요. 예. 옥세런의 진실. 그래가지고 진짜. 대구의 도약을 이룬다 이거는 이 얘기 하고 난 다음에 유영하 대구시장 소리 나왔잖아요. 예, 예. 저는 대구시장에 결정적인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렇게까지 박근혜 전 보시는군요.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를 만나는 전제 조건으로 협상 과정에서 네. 아이 그래 우리 유영하 변호사 좀 대구에서 이렇게 좀 정치적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는 얘기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야,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 전에 유영하 변호사를 챙긴 그것이 보통 상상 수준을 넘어요. 그렇군요. 저 유영하 변호사도 그 워딩이 대구시장 얘기 나오니까 뭐 안 한다가 아니고 그렇죠. 박 전 대통령 논의해봐야 된다. 열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재밌습니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허앵커님은 재밌다고 표현했지만 네네. 저희처럼 이제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 이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늪에 빠지게 되는구나.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선택과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의 또 족쇄가 나타나지 않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저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진영이 너무 흥분해 있다라고 느끼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 예컨대 뭐 김건희 여사가 아무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주장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도 물론 저희가 탄핵당했던 정당이 5년 만에 다시 회복한 건 참 기적적인 일이고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 기쁜 일이지만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사법적인 정치적 판단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진영 지지층도 좀 진정하실 필요가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어떤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지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후배의 한 사람으로서 좀 저희가 아무튼 미래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근데 모르신 저는 말씀. 냉정하게 따지면 유영하 변호사님 나가도 대구에서 과연 만약에 무소속 후보로 나갔을 때 예.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약 다음 총선에서 달성군을 지역구로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한다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네. 예. 무슨 그러면 말씀이에요? 일단 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예. 마중물 토크 생각보다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 대구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렇게 뜨겁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오늘의 이야기 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입니다. 사실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싸를 찾기로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또 미뤄지게 됐는데 묻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여서 이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 이게 어때요? 얘기가 좀 잘 통했답니까? 전혀? 어떻게 얘기 들어? 저는 이게 뭐 무난하게 잘 그냥 뭐 됐다고 그 무난하다는 뭡니까? 영혼 이게 없이 그 무난하지 말는 게 어떤 부분이 무난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무난하게 잘 흘러가겠다라고 이미 생각했던 게 1대1로 만나는 형식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네네. 애초에 이제 실무자 그 실제 일을 할 분들 뭐 부총장 그다음에 국민의당 사무총장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구원은 구원이고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이미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는데 국민의당 분들이 빨리 이게 돼가지고 출마하겠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험악한 분위기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애초에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도 이제 3분의 1 정도를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이 말하자면 이제 지분을 받은 건데 이제 그렇게 됐으면 어쨌든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국민의당 쪽 관계자분들은 또 나름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 달 9일이 지금 1차 합당 목표 시한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당선자가 취임을 하는 것과 동시에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한 달을 남겨놓고는 이제 합당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걸로 보이는데 아니 근데 너무 조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잘하시니까 뭐 신속한 뭐 창당 이런 것도 되게 잘하시기 때문에 뭐 합당 정도야 뭐 그냥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그리고 그 뭐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또 공관위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뭐 김근태 최고위원이나 뭐 몇 명 그 국민의당 쪽 공관위원도 선임이 됐으니까 제가 볼 때 이번 건은 그냥 지방선거 전에 순조롭게 된다는 시그널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의회 이런 얘기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지분 문제라든지 뭐 공천 문제 있지만 뭐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 위원장 쪽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예. 어찌 보면 다 이미 갈 사람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이제 국민의당의 그 부채 문제가 있지 않겠냐. 예. 왜냐하면 뭐 개인적으로 빌려줬니 말았니. 근데 이 안내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지금 네. 이제 또 떨어졌어. 아니 그래도 또 어쨌든 폭발적으로 떨어졌게. 그래요? 그렇긴 하도 어쨌든 그러니까 올랐다. 왜냐하면 돈 내려갔다. 문제도 사실은 이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네네. 그전에 얘기 안 했지만 지난번에도 합당할 때 이준석 대표가 계속 그거 물어주란 말이냐 막 이 문제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얘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위원장도 지금 제가 보기에 그게 민감할 때가 아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인수위원장도 됐고 그렇죠. 총리 가냐 마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 가지고 만약에 뭐 돈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유 지금 큰일 하셔야 되는데 뭐 그러겠습니까 이럴 거라서 제가 보기에 이제 걸림돌은 없는 것 같아요. 현 변호사님 의견에 저도 동조를 하고요. 예.
국민의당이 지금 전력이 상당히 약화됐어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분들은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합당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권은희 권은희 의원 의원. 같은 경우엔 합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빠져 있고 예. 자기는 좀 제명시켜달라 맞아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랬죠. 있잖아요. 예. 그 당시에도 처음에 작년에도 합당을 이렇게 논의를 해갔을 때 기본적으로 당명 바꿔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게 권은희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걸림돌과 전력 면에서 상당히 좀 장애물은 제거돼 있다. 그래서 의외로 쉽게 탑다운 방식으로 합당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요. 전망해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준석 대표랑 안철수 위원장이 공감한 지점 중에 하나가 시너지가 되는 방식의 합당이다. 뭐 근데 도대체 이건 뭘까요? 시너지가 되는 합당은 어떤 합당이 이준석 시너지가? 대표의 시너지는 우리가 원만하게 보기 좋게 해가지고 그렇죠. 지방선거 때 잘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라는 거고 안철수 위원장의 시너지는 뭐 시너지 내려면 우리 사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좀 공천도 좀 많이 주고. 좀 해주고 당직에서도 우리 사람 배려해주고 이게 시너지.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시너지가 다르다. 이게 애매합니다. 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제 흡수 합당이냐 당대당 합당이냐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당대당 합당이라고 해봤자 의석수 차이가 워낙 지금 많이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근데 당명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당무, 당의 업무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뭐 이제 조금 주요한 직책으로 갈 것이냐, 국민의당 분들 중에 몇 분이나 갈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 자리 배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있는데 근데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인수위에 하도 많은 분들이 들어가 계셔가지고 이게 이거를 막 아기 다툼이 치열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제 좀 애매모호한 표현 쓰죠. 시너지가 되는 합당, 뭐 이렇게 서로를 뭐 존중하고 뭐 이런 식의 쓰지만 그냥 솔직히 그냥 보면 거의 흡수 합당에 가까워요. 그렇다고 보이죠. 예. 그리고 당명도 대선을 이긴 당의 당명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사실은 이번에 공관위원 구성도 보면 국민의당 2분, 원래 국민의힘 9분 이 정도인데 아마 대부분의 어떤 당의 뭐 기구들을 구성할 때 거의 이 정도의 비율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뭐 예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게 아까랑 비슷한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인수위도 한 3분의 1 정도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관도 만약에 3분의 1 가면 한 6자리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안철수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인수위원장도 했지만 앞으로 이제 본인의 뭐 총리라든지 이걸 가고 싶으면 어쨌든 국민의당이라는 게 안철수 그 위원장 영향력이 막강하잖아요. 예. 이미 다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아마 광역단체장이나 뭐 기초단체장 중에 나올 만한 분이 몇 명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지금 인수위라든지 아니면 뭐 장관이라든지 공공기관으로 가는 게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선거에 나와서 이긴다는 거는 뭐 당내 경선도 있지만 또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선이 또 그렇죠. 있으니까요. 오히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인수위 장관 아니면 공공기관 가는 게 더 쉬워 보일 수 있고 그만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선거의 공천이라든지 이게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비하인드인데 국민의당 쪽에 인재풀이 진짜 별로 없으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고속승진 중이야? 국민의당 쪽에서 그 이력서를 받아가더라고요. 맞아. 최근에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요? 받은 지분은 꽤 큰데 네네네. 채워 넣을 사람이 오히려 부족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당에서 고생했던 분들한테 너가 좀 괜찮은 사람 추천해봐라라고 오히려 이렇게 네네. 뭐 3쿠션까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거의 저도. 지금 선수 예. 탈기가 이미 다 된 쌍방울 레이더스 전력 정도. 아니 제가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또 뭐 여러 가지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예. 현 정부에서는 뭐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제의를 해줘가지고 드럼통만 안 들어가셔도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떤 분이 안캠에 가라. 안철수를 도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거기 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 줄대가지고 하면은 너도 원하는 데 갈 수 있지 않겠냐. 아니 근데 그 공개도 해버리면 어떡해요. 조용히 안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방송에 가장 뼈를 원하는 묻겠다, 자리에서 이러고. 방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될 것 같은데 국민의당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근태 청년 최고위원하고 윤영희 부대변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의결을 보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줄 수는 없다의 표현인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언론에 나오는 게 그냥 거의 그대로인 게 이게 정확하게 그 국민의당 사무처에 도장이 찍혀서 추천사가 온 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루트로 누가 추천한 거냐 이게 그리고 예, 예. 안철수 대표의 의사가 확실하냐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천 문제보다는 일단은 합당까지는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네 분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합당은 순조롭게 좀 될 것 같은데 공천 관련해서도 오히려 국민의당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자리를 좀 달라 이렇게는 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흥미롭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만들 때는 예, 예.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의미 있게 전략 공천으로 광주의 윤장현 시장을 안철수 대표가 공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만약 합당해서 광역단체장을 상징적으로 한 명 나한테 달라라고 해도 뭔가 마땅히 넣을 때거나 본선 경쟁력까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대구를 달라? 아유, 대구는 지금 박근혜 못 주죠. 대통령이랑도 싸워야 예, 되는데 예, 안 예. 되고 경북지사, 부산시장, 경남지사 딱히 떠오르는 분들이 없거든요. 울산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다 예, 예. 보니까 이 큰 문제가 오히려 역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인수위원회에 그러니까 인수위원 말고 전문위원, 실무위원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당연히 그냥 윤석열 쪽에 있던 사람이니까 들어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당히 좀 들어가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안철수 위원장한테 줄을 대가지고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세간에 알려지기는 한 30% 정도를 안철수 위원장이 챙겼다 사람들을 네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50%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죠. 국민의당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있다. 이제 장재원 비서실장 라인 쪽을 쭉 뚫으려고 했는데 부딪히니까 안철수 위원장 쪽으로 뚫어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안철수 위원장이 이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면은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라서 네. 상당히 이게 인수위원회에서 세력 균형이 안철수 위원장한테 많이 가 있다. 근데 이제 또 공천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거기 다른 때문에 문제죠. 예. 지선은 좀 거기 다른 문제가 될 이준석 것 대표가 같고.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와중에 권성동 의원이 또 견제하는 듯한 발언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총리설은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후보 단일화를 하는 시점부터 이 얘기는 나오기 시작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윤핵관의 대표격인 권성동 의원이 과도한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공개적으로 견제를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근데 아까 지금 장성철 교수님 그 말에 실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언론에다 알려지기는 3분의 1이다. 24명 중에 8명이다라고 다루고 그렇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더 넘을 수 있다는 얘기는 예. 쉽게 얘기하면 안철수 위원장의 힘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전에 예를 들어서 DJP 때 JP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오. 그럼 막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는 시각도 그 정도는 아니지. 왜냐하면 JP라는 정치적 충청이라는 정치적 기반과 의원과 그다음에 뭐 1년간의 협상 과정과 정치 경력으로 봤을 때 네. JP 정도는 아니지 않냐라는 게 대체적인 인식인데 지금 흘러가는 구도를 얘기를 보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윤핵관 입장에서 예. 그럼 이게 차기 내각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도 굉장히 영향을 행사하겠네. 그런 거에 대한 견제성 발언일 수 있다고 봐요. 생각보다 강하다. 근데 이제 어쨌든 중앙일보 보도로 나온 이야기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부상하고 있다. 뭐 현재 총리 후보자 대상군을 3배수, 3배수 가량 지금 추리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그 인사청문회를 하고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뭐 한덕수 지금 전 총리죠. 네. 전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민주당 쪽에서도 반대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노무현 정부에서 원래 뭐 총리는 한 씨가 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한덕수, 한승수, 한완상, 한명숙 뭐 다 예. 엄청 청주한 씨가 청주한 씨. 원래 그렇게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김부겸 총리 유임설 나왔던 것도 그렇고 지금 예. 한덕수 총리설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 본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윤핵관 쪽에서는 안철수 총리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이죠. 예, 1번 그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아직도 주식 문제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자기 갈 길을 아직 확고하게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흔들기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주식 문제는 이제 백제 신탁 얘기하시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아니더라도 근데 그거는 어차피 대선 가도에서 결국은 한번 털고 갈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럼 다시 당 대표로 트는 건지 아니면 뭐 경기도지사로 트는 건지 과기부총리로 가는 건지 총리로 가는 건지 4개 중에 하나일 텐데 좀 은거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위원장이. 그럼요. 뭐 만덕산 네. 가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볼 것 오랜만에 듣네요, 같은데 만덕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아니 근데 윤핵관들은. 그러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뭘지를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안철수 위원장의 그러니까 총리를 안철수 총리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의 의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이제 지금 인수위원장이랑 뭐 공동정부 뭐 이런 식의 워딩까지 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안철수 위원장 총리 가능성 그래도 남아 있다. 그리고 꽤 당연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슈가 안 되는 거지 살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그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이지 않거나 예. 좀 꺼리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뭐 배제된 상태다라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뭐 총리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향후에 국정을 운영할 때 너무 안철수 위원장의 그 전체적인 어떤 지분이나 뭐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를 좀 견제하려는 거였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어쨌거나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안철수 위원장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총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걸 당선인이 거절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위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천 변호사님하고 얘가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이라고 권성도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만약 그 윤석열 당선자가 줄 생각이 있으면은 권성동도 좀 조용히 좀 해. 왜 좀 이렇게 자꾸 말을 많이 해?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이런 사인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그랬다라는 흔적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아니면은 생각이 반영된 얘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그 멘트에 반대를 안 하셨다는 거는 암묵적인 동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저 건가요? 아니 제 측근이 어디 가서 뭐 제 생각이라고 하면서 아니면은 저를 대신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다녀요. 예, 예, 제 예. 의사랑 다르면 또 그거 아닙니다. 권성동은 좀 자중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배제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총리 줄 수밖에 없다. 안철수 위원장이 주장하면 줄 수밖에 없는데 여러 그 핵관들의 생각과 흐름을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정적인 포인트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예. 저는 이 부분은 안철수 총리로는 물 건너갈 것 같아요. 이분이 대표적인 반대론자인데 그렇죠.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돼가지고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회담을 하면서 저기 좀 안철수 총리 되는 거 우리 민주당에서 그렇게까지 합니까? 목소리 좀 내줘. 이심전심으로 아이 무슨 이심전심 말 안 해. 내죠. 영화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취재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네. 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네. 대표가. 그런데 일을 같이 해보니까 이게 안 맞아.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래, 있죠. 케미가 안 나온다. 네네네. 이래서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 검찰총장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인사 등에 있어서 그립감이 세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를 나누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최근에 기자들과 만났을 때 총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 생각할 텐데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생각할 때긴 하죠. 네. 예. 지금 오히려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뭐 국민들과의 약속도 있고 본인만 결단하면 안철수 대표를 모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깔끔한데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보고 이런 유체이탈 화법은 좀 곤란하지 않냐. 이게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해가지고 최종 이제 총리가 확정될 때까지 약 한 달이 좀 넘게 걸린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39일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 말은 지금 이제는 조금 어쨌든 결단해야죠.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이 서서히 전면에 좀 나올 때가 저는 됐다는 뭐 얘기인데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뭐 인사 검증이라든지 하고 있을 걸로 보는데 네네.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저도 사실은 장 교수님 말에 좀 동의하는 게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이 이 정도 되면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거론되는 중에 이제 민주당 쪽 뭐 김한길이라든지 박주선이나 민주당 호남 뭔가 기반이 있는 사람들 찾고 싶을 거다. 어차피 네네. 협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청문회도 원활하게 남겨야 될 좀 것이고. 통과가 돼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에 준다 그러면 그래서 민주당과 뭐 가까운 사람이나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나중에 이렇게 합당했다가 분당하고 이럴 때는 좀 구원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인수위원장 주고 이 정도 줬으면 뭐 그 정도 정치 대선의 역할에 비해서는 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김한길, 박주선 이런 분들이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랑 관계성이 좋아요? 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한덕수 나온 거 아닌가? 아, 네. 약간 저도 그렇게 여러 읽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런 의문이 들어서 네 분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물론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름들이긴 한데요. 이 타이밍에 어쨌든 한독수 전 총리 이름이 나왔다는 건 이제 중앙일보에서 단독을 했다는 건 누군가가 이제 그 소스를 또 이제 줬다는 그렇겠죠. 얘기인데 네, 그렇죠. 사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흘린 거 아니냐 이렇게도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또 안철수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를 지금 이제 하나하나 빼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좀 보여서 한덕수 총리를 흘리는 거는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노무현 정부 때 활약하셨던 그렇죠. 인사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 이렇게 약간 우리 진영에 갇히지 않고 음. 통합적으로 후보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를 또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거고 예. 이걸 알린 분이 뭐 만약에 정말 안철수 위원장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의도도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어차피 총리가 단수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 한 명만을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고 음. 검증이 뭐 3배수, 5배수 검증 시작되면 어차피 외부에 흘러가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나올 거고 아마 다음 주면은 이제 거의 다 좀 이 명단이라든지 이런 곧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3배수 정도는. 저는 박용만 전 두산 회장을 아, 좀 그 얘기도 주목해봐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 왜냐하면 금요일인가요? 그때 갑자기 박용만 회장께서 주식을 다 처리를 다 했어요. 처분했어요. 예. 왜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주식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네. 아니 그렇게 그러면- 말하기에는 이따가 기차 타고 내려가셔야 되는 분이 무슨 자기 비행기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뭐 하는 말씀. 민주당이랑도 좀 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경제통, 나이도 적당하고 그다음에 서울 출생 이런 것들 보면 새 정부 총리로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 주식을 괜히 팔지 않아요. 이게 뭔가 이러한 급의 분들이 뭔가 행동을 했으면 그 이면에 뭔가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제 그거를 뭐 기본으로 뭐 새로운 뭐 사업을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이제 후속 기사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식을 처분을 했다. 그럼 세배수가 누가 될까요? 저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덕수는 얘기 뭐 그 단독으로 나왔으니까 나오는데 네. 그 세배수 중에 저는 박주선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네, 나머지 한 분은 뭐 박용만인지 뭐 김한길인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세배수는 저 더 이상할 걸로 보거든요. 아마 음. 왜냐하면 세배수에서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예. 그래도 최종적으로 세배수 정도고 아마 처음에 검증할 때는 그래도 뭐 더 많이 열어놓을 것 네네네. 같은데 그랬겠죠. 거론되는 분들이 아마 다 근거는 있을 거예요. 근거 없이 거론되기는 쉽지 않지 않나 봅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 박용만 네. 한상희 회장은 민주당에서 단체장 후보감으로 리크루트 해야 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서울시장.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 그거는 되게 물론 저도 그게 맞나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지금 일단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의 이런 분들의 면모를 보면 뭐 대충 우리가 이제 다 예상이 가능한 분들이긴 합니다. 네.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얘기 나왔죠. 지금 방금 얘기해주신 박용만 전 이제 두산 회장이기도 하고 상공회의 대한 상위 회장 네. 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뭐 이제 김한길 인수위원장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이 명칭들이 다 어려워요. 예. 다 위원장이시네. 그리고 이제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예.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어쨌든 안철수 인수위원장까지 이제 명단 안에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죠.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좀 더 구체화된 아니면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난 명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총리 같거든요. 문제 말고 그 안철수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하나만 또 말씀을 네네. 드리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가기도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일요일 날 유승민 의원이 좀 최종 결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나가는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오늘 오후라도 뭐 발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 좀 적당한 시점에 좀 본인이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선수를 뺏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원희룡 전 지사도 장관으로 가시지 않을까요? 그쪽으로. 네. 네.
저는 비서실장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원희룡 의원 지사가 우리가 그냥 다 인선을 해. 저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그분을 디스하는 건 아니라 왜냐면 디스하는 너무 구원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 누구 특징이 유승민 지사님 대표님 얘기하는 거예요? 원희룡 지사 얘기하는 정치적이나 거예요? 인사 스타일이 본인한테 이렇게 뭐랄까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예. 본인의 지시를 잘 따르는 분을 원하지 약간 정치적인 행보 본인의 뜻과 어긋날 수 있는 다른 발언하는 분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정치하시려는 분은 조금 많이 거리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장재훈 의원이 어찌 보면 좀 뭐 윤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되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잘 이제 어찌 보면 본인의 의지에 그 잘 따라주고 예. 그거에 대해서 또 밖에서 어찌 보면 자기 정치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원희룡 지금 뭐죠? 지금 전 지사로 하시죠. 네, 전 지금 지사는 기획위원장. 그럴지는 잘 예.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장재원 의원이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것 같다는 거는 뭐 이미 그 선거 기간부터 거의 확정적인 느낌이었는데 또 본인은 여의도로 돌아가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본인이 하셔가지고 뭐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 그러니까요. 앞에서. 근데 단독은 한번 나왔었고 그날 오전에. 어. 그러면 이건 또 뭔가. 저는 이 부분은 고도의 정치적인 수사다. 나는 되게 하고 싶어요라는 반증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윤석열 당선자의 특징이 뭘 자꾸 자기가 뭘 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를 하면 더 막 야, 네가 해야 된다.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예. 2번, 2번, 3번 계속 제안을 하는 이거 약간 분이라서 FA 시장에서 몸값 올리는 약간 그런 저는 느낌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봅니다. 네, 그렇게 아. 근데 봅니다. 그 바람에 그 동서학원의 예. 소유의 아파트에 저가 염가로 거주했던 거 아니냐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뉴스타파 장재원 의원이. 보도였죠. 시작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을 거다. 지금 부동산 문제가 핫 이슈인 상황에서 네네네. 워낙 그 동서대학교인가요? 그 이제 학교를 갖고 있잖아요. 장씨 그렇죠. 일가가 예. 본인 형이 거기 총장이고 재단 이사장이 어머니고 근데 거기 소유의 그 해운대에 있는 그 좋은 아파트 K 아파트를 이제 재단 소유로 갖고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일가가 살고 있고 본인도 살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 이게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총리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가려진 상황에서 이야기를 또 계속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 좀 하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가 법무부 보고를 유예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안 받겠다.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상당히 좀 격한 반응도 나왔고요. 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선이 좀 확대되는 인수위와 민주당 쪽의 전선이 확대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또 주기도 하는데 이거 현 변호사님께 좀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뭐 인수위 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이제 그 업무에 대한 그 공약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의견 제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인수위 자리에서 하면 돼요. 서면으로. 굳이 박범계 장관처럼 뭐 전날 이렇게 언론에다 대고 뭐 반대한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저도 그거는 약간 좀 굳이 넘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비공개로 얘기하면 될 걸 굳이 그렇죠. 이렇게 아니, 인수위 외부에다가 자리에 가서 의견서로 네. 우리는 이러게 돼서 반대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언론에 굳이 발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보고 안 받겠다. 바로 이제 직전에 했다는 거 아니다. 그렇죠, 준비했다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좀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 어찌 보면 박범계 장관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지금 인수위 측에서도 법무부 검찰지휘권이라는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법을 못 바꿀 것 같으니까 지금 훈령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편법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법은 지휘권이 있는데 그걸 제한하는 그 훈령을 그 하위법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국회 거치지 않고. 그럼 그게 과연 뭐 위헌이냐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 검찰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너무 민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저도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에 이어서 하면 약간 박범계 장관 자기 정치 하시는 거죠. 덕분에 이게 약간 헤드라인을 오랫동안 장식을 하니까 하시는 거 뭐 저도 당연히 맞는 것 같고 검경의 문제는 이게 인수위의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까지 논의를 복잡해요. 해왔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둘이 만나서 잘 얘기해봐라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 하나만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둘이 만나서 잘 해결될 거였으면 진작에 지금까지 해결이 낫겠죠. 예, 이렇게까지 올 일은 아니고 그래서 뭐 그래도 이걸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실무에서 요즘 경찰에 너무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인수위가 다루긴 다룰 건데 제 예상으로는 인수위가 여기에 대한 뭐 단기간에 어떤 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런 정도입니다. 저는 인수위나 뭐 현 정부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현 정부의 뭐 장관하고 뭐 청와대에 있는 분들 자꾸 당선인 측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좀 공개적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러면은 언론에서는 계속 신구 권력 갈등으로 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러한 갈등은 문재인 현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고 네. 국민들은 불안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발 말 좀 줄였으면 좋겠고 인수위 측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안철수 위원장이 점령군 행태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예. 좋아요. 행태는 뭐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좀 워딩들이 너무 거칠어요. 예를 들면 김용현 뭐 합참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역겹다라는 그렇죠. 표현 쓰고 오늘도 보니까 분노, 무례 이런 표현들을 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수위는 차분하게 정권 인수 작업에 몰두했으면 좋겠다. 네. 감정 싸움 하라고 인수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근데 저는 그 조금 짚을 필요가 있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인으로서 이걸 꼭 하고 싶다가 뭘까요? 집무실 이전? 아니 뭐 그건 꼭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 하려고 대통령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을 하고는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한 건 사실 자기의 친정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검찰입니다. 그렇죠. 그럼 검찰의 힘을 어떻게 좀 법원화 시킬 것인가가 솔직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수사지휘권 폐지라든가 예. 이런 독립성 뭐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본인이 꼭 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 보여요. 국민의힘도 사실은 뭐 그 전에 있는 당들부터 해서 검찰에서 경찰로 조금 권한을 주는 거 이거 관련해서 법안을 조금씩 만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항해서 김준규 검찰총장이나 예. 그 내부의 진통 문제 때문에 한상대 검찰총장이나 중간에 다 중도 사퇴한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예, 예. 검찰 대 비검찰의 문제가 항상 좀 있었다라는 쟁점이 있고 그 부분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현재 법무부나 현재 뭐 문재인 정부랑 관계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될 텐데 이게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소신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공감을 살려면 이런 방식은 곤란하지 않냐라는 거고 그리고 이걸 제일 하고 싶다. 검찰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제일 비판한 게 민생 문제를 도외시하고 검찰개혁에만 매달렸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예, 예. 여기는 검찰 독립에만 매달릴 거냐라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지적 정도를 저도 드릴게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사실 예. 저도 어제 방송하다 깜짝 놀란 게 그 지금 강원도지사 출마도 하시고 이제 언론 기획단장도 맡았던 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비비 찬성 안 해주고 뭐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몰상식하고 파렴치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누가 그랬어요? 황모 씨라고 그래서 아, 제가 이제 그건 좀 심하다 사과하시라고 했는데 사과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 지금 현 대통령을 통해서 몰상식하고 파렴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물론 선거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인 생각들을 좀 그렇게 과하게 하고 또 과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수인계라는 게 국민들이 보기엔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뭐 크게 뭐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시키지 않고 있는 대로 네.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표현들이 좀 과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역겹다는 표현도 그냥 그에 대해서 바로 쿨하게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좀 과하다만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인수계에 있는 측분들이 좀 발언이 좀 심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아니 뭐 저희도 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좀 진정해야 된다는 거 저도 동의하고 계속해서 약간 좀 이렇게 흥부를 가라앉혀야 된다고 지금 청소년님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조금 진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제가 민주당이 최근에 한 것 중에 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인수위에 내는 자료 일체를 국회에다가 내라 뭐 예. 이런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도 아직 지금 야 170석이야. 우리한테 까불면 너네 다친다. 우리 눈치도 봐야 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정파 정치를 한다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인수위의 시간이거든요.
좀 당선인이 자기의 정책을 어떻게 공약들을 각 부처가 어떻게 현실화시킬지를 보고받는 그런 시간인데 예. 야 니네 민주당 눈치도 봐야지 이거는 좀 상도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리고 청와대도 당선인이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뭐 해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것도 이거는 좀 약간 아무튼 좀 너무 유치하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 그러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퇴원과 이제 사저 복귀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총리 관련된 이야기, 또 합당 이야기,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인수위의 수사 지휘권 폐지 관련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뭐 할 얘기들이 사실 대선 끝나고 조금 없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그럴 걱정은 역시나 없군요. 아니 민주당 얘기도 좀 해줘요. 해야죠. 왜 자꾸 민주당을 무시하고 그러세요? 인수위의 시간이라. 네. 인수위의 시간이라.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니 뭐 이제 곧 지방선거 시작되면 또 지방선거 관련된 양 당의 할 얘기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다당제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홍근 대표님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